우리 협의 소위까지 진행을 했고요. 행정심판 전치주의 들어갈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처음에 우리 공부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이제 소송을 1단계에서 소송재판, 본안재판, 그리고 법원 판결 이렇게 3단계로 편의상 나눠서 공부를 하기로 했고요. 첫 번째 소송재판에서는 행정소송의 한계 그리고 소송 요건에 관해서 공부합니다. 본안재판에서는요, 소송 절차죠. 본안 넣을까요? 소송 절차 그리고 심리의 원칙 공부를 합니다. 법원의 판결 가면 판결의 종류하고 판결의 효력을 공부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소송 요건 하고 있는 중이고요. 소송 요건 보시면은 소송 요건은 제일 먼저 했던 게 대상적격이죠. 항고소송상 대상적격이라는 테마로 봤습니다. 두 번째는 취소소송상 원고적격, 그리고 피고적격 봤죠. 항고소송상 피고적격, 그리고요 협의의 소익, 취소소송상 협의의 소익, 협의소익 봤습니다. 대상적격과 원고적격, 협의의 소익 합쳐서 우리가 소의 이익 이렇게 불렀었고요. 그리고 이제 행정심판 전치주의 들어갈 차례예요. 전치주의. 행정심판은 전심 절차죠. 먼저 거치는 절차고, 소송 절차가 이제 종심 절차가 되고 이렇게 순서대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소기간. 우리 행정소송은 다른 소송과 달리 소재기 기간 제한이 있었고요. 그 다음 이제 재판관할하고 소장 이렇게 있는데, 이 재판관할하고 소장은 수험적으로는 그냥 옵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문제가 거의 잘 안 나오는 부분이죠. 제소기간까지가 주로 출제되는 부분에 해당을 합니다. 여기서 원고적격, 피고적격 합치면은 당사자적격,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의 소익 합치면은 소액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행정심판 전치주의 들어가는데요. 이번 첫 시간에는 우리 필기노트, 판서노트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교과서 가지고 마지막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행정심판 전치주의 공부는 다른 소송요건들과 좀 달리요. 어떤 사례를 중심으로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법령을 중심으로 정리를 하는 그런 식의 소송요건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필기노트, 판서노트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심판 전치주의. 우리 행정소송법 제18조에 보면요, 먼저 1항을 좀 봐야 됩니다. 1항에 보시면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말씀은 없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3조 5항에 따르게 되면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 행정심판을 해당 사건에는 제기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어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령에 따라서 행정심판의 제기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그 얘기는요, 전심 절차로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으로 넘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다른 법률의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제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다른 법률. 이 행정소송 절차에 관한 일반법이 바로 행정소송법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제 다른 법률이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행정소송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게 뭐가 되겠어? 특별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반법에 따르게 되면 행정심판을 거치냐 마냐의 문제는 임의적 사항입니다.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이겁니다. 임의적, 맡길 임, 뜻의, 상대방의 뜻에 맡긴다는 거예요. 행정심판을 거칠 건지 말 건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말이에요. 이것은 당신 뜻대로 하세요. 일반법은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법에서 거쳐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이렇게 돼 있을 때는 거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럴 때는 거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말이에요, 그러면
뭐랑 비교해 볼 거냐면요. 구법이랑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법인데요. 이 구법은 1988년 8월 5일 날 개정된 법입니다. 근데 언제 개정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법이 언제까지 있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언제까지. 지금 보시고 있는 법은 구법입니다. 구법. 이 구법은 1998년 3월 1일까지 있었어요. 3일절까지. 98년 3월 1일까지는 이 법이 적용되고 있었는데요. 이 구법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 취소 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전에는 에도 이렇게 돼 있었고 이번엔 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에 따라서 행정심판이 막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말이에요. 제기할 수가 있는 게 맞다면 말이에요. 이에 대한 제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다. 행정심판의 제결을 거쳐야만. 행정심판을 거쳐온다는 것은요. 행정심판의 제결을 거쳐온다는 것입니다. 행정심판 청구만 하고 넘어와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제결을 받아서 와야 됩니다. 소송의 결과물은 판결이 되고 심판의 결과물은 제결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행정심판의 제결을 안 거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필요주의입니다. 필요주의. 지금은 임의주의고 이때는 필요주의.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죠. 그러니까 필요적으로다가 반드시 행정심판의 제결을 거친 다음에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과거엔 그랬다고 지금은 어떻게 행정심판의 제결을 거치냐 마냐는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차이점이 이해가 되시죠? 비교가 되시죠? 그 다음에 그러면 다시 현행법으로 와볼게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안 거치고 와도 되는데 이렇게 예외적으로 단서에 해당할 때는 이때는 행정심판을 거쳐서 와야만 해요. 그럼 거쳐서 와야 되는 경우들은 뭐가 있냐면 예외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안 거쳐도 됩니다.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안 거쳐도 되고 예외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쳐 와야 될 때가 있죠. 이게 바로 필요주의,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인데 이건 어떤 경우냐면 그냥 쭉 쓸게요. 국공로 도사 징발 지알 징발 특감사 국공로 도사 징발 특별히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발가게 사장님이요. 저한테 항상 이렇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자꾸 해주시거든요. 왜 그랬을까? 왜 자꾸 나한테 감사할까? 왜 감사할까요? 국공로 도사징발 감사합니다. 물론 두 문자죠. 두 문자입니다. 두 문자. 국공로 국가공무원 노동조합에는 국가공무원 노동조합에는 도사님이 사시는데요. 이 도사님이 바로 누구겠어요? 노동조합에서 최고의 도사니까 바로 노조위원장이랍니다. 신민도사님이 위원장님이 있는데 너무 열심히 데모를 해가지고 발이 맨날 부르트는 거야. 그래서 발이 징하게 크다 이거야. 징하게 크다. 발이 징하게 커요. 그리고 신발이 항상 열심히 데모해서 다 닳고 달아가지고요. 신발을 맨날 살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신발가게 사장님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특별히 감사하시는 겁니다. 국가공무원 노동조합에는 신민도사님이 있는데 발이 징하게 크셔서 특별히 감사한 겁니다. 국공로 도사징발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18조 1항 단서에서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의 제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예들이에요. 알겠죠? 국공로 도사징발 특별히 뭐라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국공로 도사징발 특별히 뭐라고요? 국공로 도사징발 특별히 감사합니다. 신민도사님한테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2항을 보시면요.
일항 단서의 경우에도 일항 단서, 즉 행정심판을 거쳐와야만 하는 경우. 네, 일항 단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와야 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라도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고도 취소를 제기할 수 있다. 오늘은 하나하나 세세히 보기보다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먼저 전체적으로 파악을 좀 해보겠습니다. 보시니까 1호 행정심판 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데, 원래 행정심판법 제45조에 따르게 되면 심판 청구를 하면요 60일 안에 결론을 내려주게 돼 있거든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때도요 60일 안에 행정심판은 결론을 내리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60일이 지나도 답을 안 주는 거야. 이럴 땐 뭐 그냥 무작정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패스, 안 받아도 뭐를요? 재결을. 심판 청구는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죠. 심판 청구는 했는데 근데 결론을 안 받아와도 된다. 재결을 안 받아와도 된다는 거예요.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 2호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그러니까 심판의 결론을 기다리다 보면 너무 중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바로 소송으로 넘어와도 된다. 세 번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한 사유가 있을 때, 그러니까 행정심판에서 내부적인 의결, 결론을 도출해야 되고요. 재결, 외부적으로 그 결론을 말해줘야 되는데 지금 의결이나 재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결론을 받아낼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럼 뭐 기다려봐야 소용없는 거 아니야. 안 기다려도 돼. 그 밖에 충분히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이겁니다. 이때는 뭐라고?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행정심판 청구는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행정심판의 재결은 필요하다? 필요 없다. 6회 부정입니다. 6회가 아니에요. 6회는 우리 술안주고요. 술안주고 행정심판 전치주의. 우리가 행정심판 그냥 전치주의 말하면 필요적 전치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거쳐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예외사유예요. 예외사유. 예외사유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6회 부정 이렇게 얘기했어요. 6회 부정. 그 다음 볼게요. 사망에 보시면 일항 단서의 경우에 이렇게 있습니다. 일항 단서. 단서 뭐야? 행정심판을 거쳐와야만 하는 때죠. 거쳐와야만 하는 때라고 하더라도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땐 또 여기에 해당하게 되면은 요번엔 뭐래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이런 제기함이 없이 행정심판 제기 자체도 필요 없어요. 취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건 뭐예요? 예외 사유를 더 많이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2항은 행정심판 제기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행정심판 재결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3항은 행정심판 제기도 아예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재결은 당연히 필요가 없겠죠. 첫 번째 1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 재결이 있을 때, 동종사건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한 적이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기각 재결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 것도 제기해봐야 똑같은 결론이 나올 거라는 거죠. 이럴 때는 행정심판 제기 자체를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호 보시면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예를 들어서 나한테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됐습니다.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내가 세금을 안 냈어요. 그러면 강제징수를 들어가게 될 겁니다. 행정상 강제징수. 이랬을 땐 독촉, 압류, 공매, 청산 이렇게 들어가요. 한번 볼까요? 네, 우리 세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네, 과세처분, 양도소득세 예로 들었는데요. 네, 다른 세금에도 상관없어요. 네, 과세처분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얘가 세금을 안 냈네.
세금을 안 내니까 행정상 강제징수. 예, 강제징수가 들어옵니다. 강제징수가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첫 번째 독촉. 다시 한번 돈을 내라고 독촉을 합니다. 촉구를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안 내네. 그러니까 압류를 했어요. 내가 내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가해놨습니다. 법적으로. 그 다음에 이 압류한 재산을요, 경매에 붙여서 환가, 돈으로 바꿔버리네요. 그런 걸, 예, 공매라고 합니다. 공경매, 공익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청산, 이 경매를 통해서 환가한 그 돈이 있겠죠. 그 중에서 내가 내지 않은 세금 제외하고, 그 다음에 뭐, 가상금이나 이런 거 있으면 또 제외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제외하겠어요? 경매비용 제외하고 남은 건 돌려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청산 이렇게 됩니다. 이때요, 얘네들은 처분이에요. 과세처분은 하명입니다. 우리 대상적격에서 배웠었죠? 돈 달라고 하는 급부하명이에요. 독촉은요, 준법률 행정으로서 통지입니다. 통지. 그리고 압류는 뭘까요? 압류는 그냥 빨간 딱지 붙인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빨간 딱지 붙이네. 뭔가 물리적인 집행위가 있네. 네, 얘는 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권력적 사실행위는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합니다. 무슨 의무? 수인 의무, 참아야 되는 의무를 부과해요. 예, 내 재산을 팔지 말라고 빨간 딱지를 붙여놨어요. 그러면 참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그럼 이것도 하명의 일종이네요. 공매. 원래는 자기가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세금을 내야 되는데, 예, 스스로 안 파니까 국가가 대신 팔아줬어요. 대신 처리. 예, 얘는 대리에 해당합니다. 대리. 형성적 행정이죠. 근데 맨 끝에 있는 청산은 그냥 돈을 배분하는 거기 때문에 요건 처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요 앞에 있는 네 놈은 얘들은요, 처분이거든요. 처분이고, 그리고 뒤에 있는 친구들까지요, 강제징수까지요, 결국은 같은 사건이죠. 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전부 다 똑같이 이 처분들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때는 국공노도사징발 감사합니다. 여기서 얘가 국세처분이에요. 국세처분. 네, 결국은 다 과세처분에 관한 문제니까, 하나의 사건의 문제니까 얘네들 전부 다 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그럼 봐봐요. 네, 요 과세처분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거쳐놨어요. 근데 내가 소송을 여기다가 제기한다? 그렇게 되면 이게 바로 관련 처분이 되는 거예요. 소외 대상이 되는 독촉에 대한 관련 처분이에요. 그리고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을 거쳐놨어요. 근데 소외 대상은 압류입니다. 역시 관련 처분이 됩니다. 소외 대상이 공매입니다. 역시 얘가 관련 처분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행정심판 거쳐놨으면 얘네들 무엇이든지 간에 소송을 제기할 때 안 거쳐도 된다고요. 결국 하나의 사건이잖아요. 하나의 사건에 대한 심판은 이미 거쳐놓은 거야.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될까? 만약에 여기다가 행정심판을 거쳐놨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소송을 제기한다. 여기 행정심판을 거쳐놨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소송을 제기한다. 그렇게 되면 얘네들은요, 단계적인 처분이거든요. 단계적인 처분이니까 얘네들끼리는 단계적인 처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행정심판 거쳐놨으면 여기 소송 제기할 때 안 거쳐도 돼요. 여기 소송 제기할 때 안 거쳐도 돼요. 그럼 이건 어때? 여기에 행정심판을 거쳐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소송 제기할 때도 안 거쳐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네들끼리는 단계적인 처분, 얘네들과 얘는 관련되는 처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얘기예요.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방금 설명드렸죠.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강제징수를 목적으로 하죠. 처분 중에 앞에 있는 거 어느 하나가 행정심판을 거쳐놨다라고 하면 다른 거는 안 거쳐도 된다. 그 다음 3호,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 종결 후, 사실심의 변론 종결 후, 변론 종결은 변론 기일이 끝났단 말인데, 그러면 그 심급의 재판이 끝났단 말인데, 사실심은 뭐예요? 1심하고 2심이죠. 그러니까 1심, 2심까지의 변론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소외 대상이 되는 처분을 변경을 했대요. 언제 바꾼 거지?
네, 이거는 3심이에요. 3심. 대법원 상고심이라고 하죠. 1심, 항소심, 상고심 이렇게 얘기하죠. 상고심, 3심에서 갑자기 A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했는데 근데 3심 단계에서 피고가 갑자기 이걸 B 처분으로 바꿔버리네요.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세금을 부과했다가 다 끝나가는 판에 500만원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처분이 아예 바뀐 거예요. 처분의 내용이 바뀌었으면 처분은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바꿔버리면 그 500만원 처분에 대해서 또 행정심판 거쳐야 되거든? 근데 안 거쳐도 된다는 거야. 예,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할 때 네, B 처분에 대해서 다시 소를 제기하게 되겠죠? A 처분을 뭐로 바꿨어요? B 처분으로 바꿨어요. 그럼 A 처분은 없어졌어요. B 처분만 남아있어요. 그럼 전에 제기했던 A 처분 취소는요? 뭐야, 없어졌잖아. 이미 목적 달성입니다. 이미 A 처분 제거하기 위해 소를 제기했는데 이미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기존에 있던 소송은 각하되고 끝나요. 끝나고 이제 나는 소를 새로 제기해야 돼요. B 처분에 대한 소를 또 새로 제기해야 돼요. 근데 이것도 원래는 행정심판을 거쳐야 되거든. 근데 안 거쳐도 된다. 왜? 결국은 있잖아요. C라는 과세 사유에 따라서 처분이 나왔던 거고요. 그게 그냥 내용이 A 처분에서 B 처분으로 바뀐 거밖에 없어요. 금액만 바뀐 거야, 금액만. 근데 뭘 또 거쳐? 거칠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잘못 거칠 필요가 없다고 알려줬어요. 국공노 도사징발 특별히 감사합니다. 이건데 육해부정, 기관변경, 필요 이렇게 외웠으면 저런 실수를 안 하죠. 좀 이따 나올 거예요. 기관 변경 필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청이 국공노 도사징발 감사합니다. 이걸 외웠어야 되는데 안 외운 거야. 아니 국공노 도사징발 특별히 감사할 때는 행정심판 거쳐와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안 거쳐와도 된다고 네? 막 얘기를 한 거죠. 이런 경우에는 안 거쳐도 이거는 국민의 신뢰를 보호해줘야죠. 아니 뭐 안 거쳐도 된다며? 네가 그랬잖아. 그리고 안 거치면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뭐냐면요. 관련 처분, 단계 처분은 뭐 항상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경, 필요 이렇게 됩니다. 필요.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풀려. 그냥 뭐야? 기관, 변경 필요. 육해부정 기관 변경 필요. 동의하십니까? 뭘 동의하죠? 육해부정 기관 변경이 필요하다고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셨습니다. 네, 육해부정 기관 변경 필요. 무슨 말이냐? 육해공군, 우리나라 군부대는 육해공군, 우리나라 군부대는요, 부정부패가 너무 많아. 육해공군 군부대는 너무 부정부패가 많아. 그래서 그 군부대 기관들을 죄다 변경할 필요가 있는 거야. 안 그래? 전부 다 이거 다 갈아엎어야 돼. 이거 아주 그냥 이거 되겠어? 이게 나쁜 놈의 새끼들. 그래서 육해공군 군부대는 부정부패가 너무 많았고 그 기관을 전부 다 변경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바로 해 중대한 하지 못해 의결 제결을 못해. 네, 불가능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돼. 네, 그 다음에 기각 제결이 나와야 돼. 관련된 처분 처분을 변경해. 필요 없다고 잘못 알렸어. 이렇게 육해부정 기관 변경 필요. 그러면 내가 재밌는 거를 보여줄게요. 옛날 법이에요. 옛날 법 몇 년도까지요? 네, 3월 1일 3일절까지 있던 법. 옛날 법인데 이때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아예 소송을 못 제기하던 시절이죠. 네, 이때는 원칙이 필요주의였어. 근데 여기도 똑같은 말을 하네.
다음과 코1에 해당하는 경우, 이건 원래부터 필요주의니까 현행법은 단서의 경우에, 그렇죠, 단서가 필요주의였었어. 얘는 원래부터 필요주의야. 이때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을 때, 행정심판을 아예 제기하지 않을 수 있을 때, 육, 해, 부, 정, 기, 어디냐? 기, 관, 변경, 필요, 똑같네. 그쵸? 똑같죠? 그러니까, 국법과 현행법의 차이는 1항밖에 없어요. 1항 여기서, 현재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는 것을 임의주의로 원칙을 바꿔놨습니다. 옛날에는 필요주의였던 거. 요것만 지금 바뀐 상태예요. 그럼 여러분, 저 98년 3월 1일 전까지 상황은요, 어땠을까요? 지금은 우리 행정소송도 3심제가 적용되고 있어요. 1심은 2심제였어. 2심제. 알겠어요? 예, 2심제. 옛날에는요, 1심이 고등법원이었어요. 2심이 마지막 최종심 대법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엔 뭐야? 행정심판의 재결을 안 거치면 소재기가 안 됐죠? 행정심판이 마치 뭐 같은? 1심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야. 1심 같은 역할을 해주고 소송은 그냥 2심제로 운영되고 이런 식으로 되던 거고요. 지금은 행정심판을 안 거쳐와도 된다고 했으니까 행정심판을 빼버리고 나면은 이제 소송에서 3심제가 들어가는 거야. 소송에서 1심 행정법원, 2심 고등법원, 3심 대법원 이렇게 갑니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몇 조였었지 방금? 18조. 무효등 확인 소송에 지금 무효등 확인 소송에 18조가 있어요 없어요? 17조, 19조. 18조는 점프를 띄었네요. 없어요. 그 다음에 부작위 위협행위 소송 38조 2항을 보니까 18조 있어요 없어요? 13조 내지 19조 13조부터 19조까지입니다. from 13조 to 19조 이런 식으로 되고 있어요. 그러면 몇 조가 포함되어 있어? 18조가 포함이 되어 있다. 18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적용이 되는 게 맞네요. 그 다음 당사자 소송은 어때요? 당사자 소송은요 17조에서 22조 점프를 뻥 뛰었죠. 그렇죠? 여기는 전치주의가 없네요. 그럼 결론은 뭐냐? 전치주의는 반만 있네요. 전치주의는 취소송하고 여기 부작위 협파의 소송에만 있고 무효등 확인 소송하고 당사자 소송에는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방금 봤던 국공로 도사징발 감사합니다. 특별히 감사해요. 해서 중요한 거 몇 개를 좀 보겠습니다. 국세처분입니다. 국세처분, 국세기본법. 국세처분, 지방세? 아니. 지방세는 아닙니다. 국세만. 과거에는요, 지방세도 역시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소를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방세의 전치주의 규정은 위헌 결정이 나와서 제거됐고요. 남아있는 건 국세 한 개예요. 국세. 56조 2항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 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부가 하는 거예요. 행정소송법 18조 1항 본문 그리고 2항 그리고 3항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임의주의 규정이 있었죠. 그리고 예외 사유 규정이 2항 3항에 있었죠. 다 끄져. 필요 없어.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행정소송법에서 뭐 임의주의를 원칙으로 채택을 하고 있느니 뭐 예외 사유를 인정하느니 뭐 다 끄져. 필요 없어.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무조건 행정심판 거쳐와야 돼. 대신에 국세청장한테 제기하는 심사청구 이게 원래 행정심판인데요. 조세심판원을 하나 더 만들어놨어요. 조금 더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도 괜찮아.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거쳐와. 그리고 하나만 거쳐와야 해. 둘 중에 하나를 거쳐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세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국공입니다. 공무원 처분. 국가공무원법 16조 1항이에요. 75조에 따른 이거 징계처분 이런 것들이거든요. 징계처분, 직위해제, 직권면직 뭐 이런 것들이에요. 75조에 있는 게.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기타 등등등등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도 포함되네? 오! 그래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도 전치주의가 있었던 거구나. 에 관한 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 여기도 뭐야? 필요적 전심 절차 규정을 두고 있죠? 뭐를 거쳐와야 된다고? 소청심사를 거쳐와야 된다고. 예, 이런 식으로 특별행정심판들이 마련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위에는 뭐지? 행정심판법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네,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 법에 따른, 이렇게 되어 있잖아. 이 법에 따른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 이렇게 특별행정심판들이, 여기에는 소청심사, 이렇게 특별행정심판들이 법에 만들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방공무원법은 22조의 2에 67조에 따른 처분, 이게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75조에 따른 처분, 징계처분, 네,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복, 견책 이런 거하고, 그 다음에 직위해제, 직권면직 이런 것들이고요. 또 기타 등등등, 또 부작위에 대한 소송은 심사위원회, 이게 소청심사위원회고요. 심사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 역시 필요적 전심 절차에 관한 규정을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뭐가? 행정심판이 필요적으로 거쳐와야 되는 전심 절차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 볼까요? 노동위원회 처분입니다. 노동위원회 처분. 예. 근기법 28조에 보니까 근로자는요 부당해고 등을 당했으면 어떻게? 노동위원회, 제일 먼저는 지방노동위원회에다가 구제 신청을 해요. 이건 처분을 신청하는 거예요. 사용자를, 회사를 혼내주세요 이렇게 신청을 해요. 그러면 신청을 하는 기간은 3개월 안에 하고, 그러면 이제 30조에 따라서 이렇게 구제 신청을 하게 되면, 예, 그래, 이 말이 맞아! 이렇게 구제 명령이 나오기도 하고, 그럴 리가! 이렇게 기각 결정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31조, 여기서, 여기 이제 1항의 행정심판, 2항의 행정소송, 이렇게 있습니다. 처음에 구제 신청을 했던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 명령이나 기각 결정이 나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 사용자나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 재심이 행정심판이에요. 요게 행정심판. 그러면 요건 행정심판. 그 다음에 2항, 이게 소송인데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대하여 왜? 재심이 행정심판이라고 했지. 재심이 행정심판이며 요 재심 판정은 뭐가 되겠어? 재심 판정은 행정심판의 재결이 되겠죠. 이 재결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15일 안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재결주의죠. 항고소송상 대상적격에서 우리가 배웠던 바로 그 재결주의입니다. 이렇게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쳤을 때 오직 재결에 대해서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오직 재결. 네, 이거죠. 같은 내용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도 그런 규정이 있어요. 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 3개월 안에 신청해야 돼. 그러면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과 같은 처분이 나올 거야. 이 처분,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과 같은 처분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의 재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 여기서 나오는 중앙노동위 재심판정, 행정심판의 재결이야. 그거에 대해서만 소를 제기할 수 있어. 이건 뭐냐면요, 재결주의가 적용되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요. 뭐에 대해서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서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그 얘기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 아니, 거쳐와야 재결이 있을 거 아니야. 재결이 있어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재결주의 규정이 적용될 때는 재결에 대해서만 소를 제기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 재결은 거쳐와야겠지. 그런 의미가 돼서 얘도 전치주의가 됩니다. 뭐 방금 전거는 부당해고 사건,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한 문제고요. 뭐 노동위원회법에 또 이건 이제 일반법이에요. 노동위원회 관련돼서 네, 또 같은 규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에 대한 소송 이렇게 돼 있죠. 네,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이 바로 재결이죠. 네, 재결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거야. 그 다음 이제 도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처분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처분. 운전면허를 취소당하고 운전면허를 정지당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면허 취소당했다고 바로 소송 제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운전면허 취소당했다고 바로 소송 제기해도 돼요? 절대 안 돼요. 가면은 그냥 집에 가세요. 그럽니다. 돌려보내요. 돌려보내. 알겠어요? 왜? 예, 여러분, 뭐, 운전면허는 그냥 다 갖고 있잖아요. 그쵸?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 사건을 전부 나 운전면허 취소당했어. 짜증나. 이렇게 해서 소송을 법원이 다 받아주잖아요. 법원이요? 폭발해요. 그쵸? 막 다 그냥 사람들이 다 그냥 어디로 와요? 행정법원으로 다 달려오면 행정법원 판사는 재판하다가 과로사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법원 판사들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쵸? 그래서 도로교통법상 처분, 면허정지나 면허 취소에 대한 소송은 좀 앞에서 필터링 좀 하라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좀 막아줘, 이거죠. 막아줘. 그래서 일을 좀 나눠서 합니다. 네, 우리 관련 규정들 쭉 봤고요. 그러면 우리 이제 필기노트 내용을 볼까요? 네, 전치주의하고 재결주의의 관계부터 한번 볼게요. 국공노도까지만 본 거는 문제는 주로 국공노 도사증발 특별히 감사합니다 에서 국공노도까지가 문제가 맨날 나와서 그래요. 제일 많이 나와서. 아까 그 노동위원회 처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부당해고 등 사건이라거나 부당노동행위 사건, 그 노동사건, 노동권리분쟁,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 재결주의가 적용되고 있었죠? 네,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서만 소를 제기할 수 있죠? 동그라미, 이거 적용되면 어떻게 되겠어? 소를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 재결 거쳐와야지. 전치주의도 적용될 수밖에는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전심 절차 규정이 다른 법들처럼 이거를 거쳐야만 소를 제기할 수 있어, 이거를 거쳐야만 소를 제기할 수 있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도 재결에 대해서만 소를 제기할 수 있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말이 그 말이야. 거쳐오라고, 이 뜻입니다. 거쳐오라고. 그 다음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역이대우, 대우, 여기가 뭐예요? 플러스면 플러스,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네,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 얘기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안 거치고도 원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거였다면, 행정심판의 재결을 안 거쳐도 된다면 임의주의죠. 재결에 대해서만 소를 제기해야 된다고 말할 수 없다. 전치주의가 X면 재결주의도, 전치주의가 X면 재결주의도 X다. 행정심판의 재결을 안 거쳐도 되는데 재결에 대해서만 소를 제기해야 돼 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이런 관계입니다. 여기나 이는 성립이 안 됩니다. 재결주의가 아니라고 전치주의 아닌 거 아니고요. 전치주의라고 재결주의인 거 아니에요. 여기나 이는 아닙니다. 뭐예요? 네, 대우만 인정됩니다. 대우. 오면 오고 X면 X다.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서만 소를 제기하라고 하게 되면 행정심판을 거쳐 올 수밖에 없는 거고,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으면 재결에 대해서만 소를 제기하는 말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고, 이해되시죠? 네, 요 관계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행정소송법 18조 1항에서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와야 돼? 이렇게 말했을 때 그 행정심판은 뭘까요? 그 행정심판은 일반 행정심판일 때도 있고요.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일 때도 있고요. 모지, 벌금, 요거.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여기 보면은 그냥 행정심판의 재결을 여기 그냥 행정심판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행정심판이라고 했잖아. 요거는 일반 행정심판이에요. 네, 행정심판법상.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 여기는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막 이렇게 돼 있고, 노동사건은 위에는요 여기는 소청심사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국세문제는 얘는요 심사청구 심판청구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게 바로 뭐냐면 개별법에서 설치해 놓고 있는 특별행정심판, 이거예요. 특별행정심판. 네, 요것도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행정심판에 포함돼요. 그런데 이건 뭐니? 지방자치법입니다. 지방자치법 140조에 보니까 요런 말이 있네.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등은
그 분담금 등에 대해서 예, 그 부가나 징수에 이의가 있으면 뭘 제기할 수 있다고?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누구한테요? 지방자치단체장한테요. 알겠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자체장이 나한테 사용료를 부과했어. 문제로 주로 나오는 걸 볼까요? 내가 지자체장한테 도로 조명 허가를 신청했거든요. 저요, 요 앞에 건물을 좀 지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자재하고요, 이런 공구랑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놓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 앞에 보도, 예, 도로에는, 도로법상 도로에는 차도 말고 보도도 포함되는 거라고 했어요. 예, 요 보도 위에다가 좀 이렇게 모래하고 이런 거, 자재들하고 이런 거 좀 쌓아 놓을게요. 이렇게 도로 조명 허가를 받았어요. 그 도로를 점유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점용 허가를 받으면 돈을 내야 돼요. 사용료를 내야 되거든요. 그런 게 바로 도로 점용료예요. 근데 도로 점용료가 만약에 잘못 부과됐다. 이게 바로 사용료입니다. 사용료. 잘못 부과됐다. 그렇게 되면은 뭐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 처분을 도로 점용료 부과 처분을 한 그 지자체장한테 바로 불복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걸 뭐라고 부른다? 그런 걸 이의신청이라고 합니다. 이의신청. 네, 이의신청. 처분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3가지가 있어요.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행정쟁송 절차. 1번, 2번, 3번. 네, 행정소송. 얘가 제일 유명하죠? 그 다음에 행정심판. 이런 아이, 예, 알고 있죠? 이의신청. 오늘 처음 들어봤네. 예, 행정소송은 법원에 제기합니다. 사법부에. 행정심판은 행정부 소속 기관이긴 한데 나보다 위에 있는 직근 상급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행정심판위원회 행심위에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은요, 그 행위를 한 처분청한테 제기해요. 처분청한테 이렇게 제기를 하게 됩니다. 행정소송은 일반법이 있어요. 일반법이 바로 행정소송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많이 알려진 겁니다. 행정심판은 일반법이 있어요. 일반법이 있습니다. 일반법이 있어요. 네, 행정소송법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얘도 일반법이 있어요. 행정심판법.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거야. 이의신청은 예, 일반법이 없어요. 일반법이 없어요. 없어요. 어떤 거 이름을 붙인다면 이의신청법이었을 텐데 이의신청법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요, 개별법의 근거가 있을 때만, 네, 개별법상 근거를 네,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근거가 있을 때만 인정돼요. 지금 이게 바로 그거예요. 네, 지방자치법 보니까 도로점용료 부과와 같은 사용료 문제죠. 또 수수료 문제도 마찬가지, 분담금 문제도 마찬가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대요. 그리고 아까 전에 행정심판은 60일 만에 끝낸다고 했지. 얘도 60일이에요. 이렇게 되고. 그런데 이제 요걸 볼 거예요. 5항을 딱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5항을 보니까 행정소송을 이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려면 4항, 이 4항에 있는 이의신청, 이의신청 결정을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무슨 말이지? 소를 제기하려면 이의신청을 거쳐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어. 내가 뭘 알려드릴까? 행정심판, 실질적 의미의 행정심판은요, 실질적 의미의 행정심판, 이거 넓은 의미예요. 광의, 실질적 의미의 행정심판은 이건 뭘 말하냐면 행정기관이 행하는 모든 심판 절차예요. 그러니까 이의신청도 처분청이라는 행정기관이 행하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넓은 의미로 보면 행정심판에 해당을 하는 거죠. 얘는요, 뭐 플러스 뭐냐? 형식적 의미의 행정심판. 요게 바로 협의행정심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정심판에다가 플러스 그 밖에 행정심판, 그 밖의 행정심판 이렇게 포함되는데 요 아이가 바로 이의신청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 뭐예요? 협의의 행정심판입니다. 여기가 협의의 행정심판.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이든 아니면은 개별법상 행정심판이든 얘네들은 행정심판위원회한테 가는 거예요. 요게 협의행정심판. 그 다음에 여기 이의신청 요 아이는 광의의 행정심판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 밖에 행정심판. 알겠죠? 요런 걸 이제 행정심판의 특례라고도 불러요. 특례. 지금 그러니까 방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이의신청을 거쳐야만 소를 제기한다. 근데 이것도 일종의 사실 행정심판이긴 하다. 그렇다면 이것은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이죠. 네, 이런 것도 봤어요, 우리가. 그 다음에 다른 법률에서 거쳐오라고 하면 거쳐오라고 했죠. 이러면 예외적 행정심판,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된다고 했어요. 국공로 도사징발 특별히 감사합니다. 이겁니다. 국공로 도사징발 특별히 감사합니다. 국세처분. 여기서 행정심판은 심사청구, 심판청구 이런 종류였어요. 그 다음에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은요 소청심사 이런 거였어요. 그 다음에 지방노동위원회 요거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이런 거였어요.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정지 취소 이런 거는요 그냥 행정심판 이런 거였어요. 그 다음에 사용료 방금 거는요 이의신청 지방자치법 140조. 그 다음 밑에 건 잘 몰라도 되는데 그냥 있다는 것만 알아도. 네, 징발이 뭐야? 징발 우리 SUV 차를 사잖아요. 여러분들 SUV 차는 되게 국가에서 지원금도 많이 주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좀 저렴하죠. 네, 왜 그렇게 가격이 다운이 될까요? 왜 SUV 차량은 세단에 비해서 좀 저렴한 느낌이 들죠? 왠지 알아요? 내 차가 아니에요. 여러분 차인 줄 알고 있었지. 전쟁 나면 국가가 징발해요. 징발. 예, 징발법상 징발해 가져가요. 딴 사람들은 있지? 전쟁이다! 그러면 이제 가족들을 막 태우고 야, 우리 빨리 피난 가자. 부산으로 가자. 막 이렇게 가요. 근데 SUV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되냐면 전쟁이다. 차 없다. 뒤졌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뒤져요. 네. 그거예요. 그러고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돈을 줘요. 보상금. 전쟁 끝나고 돈을 줘요. 징발 보상금을 줍니다. 이때 왜 이렇게 조금 줘요? 이럴 때 재심 청구를 하게 돼요. 네, 특허 신청을 했어요. 특허 신청이 거절됐다. 그러면 특허 심판원에다가 심판 청구. 이게 얘네들 행정심판이야. 거쳐와야만 돼요. 그 다음에 감사원 변상 판정. 변상 판정은 뭐야? 근데 직원이 잘못해가지고 회사에 여기서 회사는 이제 국가가 되겠죠. 국가나 지자체에 손해를 끼치면 지가 그 돈을 물어내야 돼. 그런 게 바로 변상. 이거 변상. 변상 판정. 변상 판정을 받으면 근데 얘는요 변상 판정 한 놈도 감사원인데 행정심판위원회도 감사원이에요. 이렇게 재심의 청구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게 뭐라고?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것들. 모르고 국공로 도사징발 특별히 감사해요. 안녕.